안녕하세요.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편이고요.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선거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지역마다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국가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왔으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선거에 요행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본인이 승리해야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사람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 전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거에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하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뭔가 꼬투리가 있으면 상대 후보를 잔인할 정도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사적으로 해서 선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깨끗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선거 할 것 같으면 저는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판 자체가 그다지 깨끗하지 않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방식들이 그다지 그렇게 말로 때워가지고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는 후보자는 개인이 나왔지만 그 개인을 도와서 움직이는 그 선거는 조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이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기름칠을 해야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조직도 선거 조직도 기름칠을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선거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인의 어떤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선되고 나서이고 당선되기는 과정에는요. 선거판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선거들을 지켜봤는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물론 말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권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움직이려면 지역마다 그 조직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들이.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그분의 아래에서 또 활동하는 분들 불러다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고 도와달라고 하고 차라도 마시려면 그게 다 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선거판에서 자기 돈 쓰면서 하려 그러나요? 후보자들 통해서 뭔가가 제공이 돼야지요. 그래서 선거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 몇 년 전입니다마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오면 최소한도 15억을 쓰는 것으로 자기들은 추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없잖아요. 은밀하게 되는 일이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은 15억 정도를 쓰고 있다. 그게 법으로는 1억 5,500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는데 이제 근거가 없다 보니 잡지는 못하지만 추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꼭 정치를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에 나왔어요.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해서 공천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은 안 써요. 돈도 없어요. 쓸 돈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낮아요. 그럼 본인도 떨어지고 경선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은 거예요. 본인이 돈을 안 쓰는 선거 할 것 같으면 그 선거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 그 선거를 도와줬던 그 당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그 비용을 쓴다면 아주 본인이 아주 특출한 어떤 지지 세력이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거 전략이 뭐냐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치열할 정도로 공격을 해라. 상대 후보를 공격해라 이겁니다. 아무튼 무슨 꼬투리 잡을 만한 것만 있으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만의 특별한 전략, 즉 공약이 되겠죠. 그것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화된 전략을 발표해라. 공약을 내세워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품 가치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라는 거죠.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자기의 경력 쌓기 위해서 한번 출마했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거에 출마했다면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출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잘 해야 됩니다. 공약들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많이 찍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부지리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유권자들은
당을 보고 찍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을 보고, 국회의원은 개인을 보고 찍어야 돼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 뽑아 놓으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지역이 후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들 몇 면을 지난 4년 동안 한번 훑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 월급만 탔고 어떠한 국회의원 행세만 했지 지역 발전을 이룬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예산을 따와야 되잖아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가서 수없이 만나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당위성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다 실력인 거예요. 발전하는 지역을 보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능력이 되는, 실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발전 안 하는 지역 유권자들을,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어떤 사람을 뽑았나, 그 유권자들을 보면 이념에 치우쳐 가지고 당을 보고 찍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지역 발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이미 이제 그 지역마다 다 후보자들이 뭐 이제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공천이. 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마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남겨 놓고 거의 이제 후보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구 말이에요. 지역구 후보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후보자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이념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제 그 후보자의 양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공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킬 만한 역량을 가졌느냐, 그거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념에 치우쳐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당을 보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인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능력을 보고 투표해야 지역도 발전하고 또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더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